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에서 김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식 당일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예식장에서 도망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 도망쳤어. 도와줘. 민지는 사무실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경험한 후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은의 문자를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아, 어디야?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택시를 잡아 지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리에서 지은을 발견한 민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있어. 하지만 이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금지된 감정의 재확인이었다. 지은은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으로 보수적인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명문가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고 지은은 그 압박에 굴복할 뻔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두 사람은 1년 전 지은의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다. 민지는 지은의 회사 선배로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지만 점점 그 관계는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함께 산책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을 공유했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 남편과의 이혼과 그로 인한 상처를 듣고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지은의 가족처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항상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 라고 말하곤 했다. 민지는 지은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젖은 드레스를 벗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알면 나 죽일 거야. 아빠는 더 이상 나를 딸로 여기지 않을 거고 민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마. 하지만 민지 자신도 내심 불안했다. 그녀는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로 가족의 실망을 샀다. 이제 지은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그녀의 삶은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결혼식에서 도망친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았어. 너 없이는 못 살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너 어디야? 결혼식 망쳤어.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어.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여기서 지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너 미쳤어? 왜 도망쳤어? 지은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민지에게 의지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깊어졌지만 그 깊이만큼 위험도 커졌다. 민지는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민지 언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나?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정상이라는 게 뭔데?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야. 하지만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한편 지은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내 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민지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우리 함께 서울을 떠날까?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그럴 수 있을까?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이 결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는 첫 번째 시련이었다. 지은은 결국 동의했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짐을 쌌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지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너 민지 언니랑 같이 있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것은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친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민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의 폭풍을 예고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지은과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서울을 떠난 지 몇 시간,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족에게 미안해. 그들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는데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들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과거 전 남편과의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로 이뤄졌고 이혼 후 가족과의 관계는 서먹해졌다. 이제 지은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그녀는 완전히 고립될 수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민지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평화로웠다. 지은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다를 산책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룸메이트로 생각했지만 가끔 이상한 눈길을 보냈다. 저 여자들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지야, 너 요즘 어때? 다시 만나자. 민지는 무시했지만 그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서울에서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탐정을 통해 부산의 주소를 알아냈다. 내 딸이 그 여자와 함께 산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가 병든 거 아니야? 치료받아야 해. 가족의 반응은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편견을 드러냈다.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부산으로 향했다. 지은이 일하는 카페에 도착한 그는 그녀를 끌고 나왔다. 집으로 가자. 이 미친 짓 그만해. 지은은 저항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 민지 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너 미쳤어. 그는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민지가 나타나 막았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 대치 상황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소리쳤다. 내 딸을 유혹한 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고 지은은 울면서 저항했다. 결국 경찰이 개입했지만 아버지는 가족 문제라고 주장하며 물러났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아빠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사건은 민지의 내면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혼 후 부모님의 냉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또 반복되는 건가? 지은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왔다.
그녀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상이라는 게 뭔데?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야. 내 미래 생각해.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불안해졌다. 지은이가 돌아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퉜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 이 다툼은 두 사람 사이의 첫 균열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산책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압박으로 한 선택이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그 후 그녀는 여성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다. 지은을 만난 건 축복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이 시련을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도 두려워.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한편 지은의 친구가 부산으로 왔다. 지은아, 너 진짜 민지 언니랑? 그건 잘못된 거야. 친구의 말은 지은을 상처 입혔다. 왜 잘못됐어? 사랑인데. 친구는 떠났지만 그 방문은 지은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몇 주 후 민지는 직장에서 문제를 겪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그녀의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개인 생활을 문제 삼았다. 민지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요. 그것은 지은의 가족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민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개인 생활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약은 취소되었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카페 일을 늘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더 벌게. 내 탓 아니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지은이를 힘들게 하는 건가? 지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민지를 직접 찾아왔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돈 줄게. 민지는 충격받았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비웃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지은이를 정상으로 돌려놔. 이 만남은 민지의 결의를 다지게 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알면 더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눈치챘다. 민지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부정했지만 거짓말은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민지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 자신도 지쳤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연락했다. 도와줄 수 있어. 전 남편은 동정했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조심해. 이 연락은 민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 탓이야. 그녀는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다. 엄마 봐야 해. 민지는 반대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가족이야. 이 결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은이 서울로 떠난 날, 민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나 없이도 괜찮을까? 서울에서 지은은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아, 집으로 와. 민지 그 여자 버려.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 저 민지 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럼 가족은? 내 미래는?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 언니, 미안해. 좀 더 생각할게. 민지는 불안해졌다.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머물렀다. 가족의 압박이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민지 그 여자를 고소할 거야? 유혹죄로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는 부산에서 기다리다 지쳤다. 그녀는 서울로 갔다. 지은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아, 나랑 가자.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나타났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민지를 밀쳤다. 내 집에서 나가.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그만해. 이 순간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언니랑 갈게. 하지만 이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버지는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서울을 떠난 두 사람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관계는 변했다. 지은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우울해졌고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밤마다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의 감정도 숨겼다. 그녀는 전 남편과 다시 연락했다. 도움이 필요해. 전 남편은 조언했다. 내 행복을 찾아. 하지만 이 연락은 지은에게 발각되었다. 민지 언니, 왜 그 사람한테 연락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설명했다. 그냥 친구로.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나 배신하는 거야. 이 오해는 큰 다툼으로 이어졌다. 다툼 후 민지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지? 그녀는 민지를 찾기 위해 부산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 친구는 말했다. 포기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한편 지은은 민지의 부재로 인해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어머니는 대답했다. 집으로 와. 지은은 유혹되었다.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바다에서 민지를 만난 지은은 울면서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없으면 안 돼. 민지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저 여자,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참았지만 결국 사직했다. 더 이상 못해. 민지는 그녀를 지지했다.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커졌다. 민지는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 남편은 동의했지만 조건을 붙였다. 나랑 만나. 민지는 거절했지만 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민지는 숨겼다. 아무것도. 하지만 거짓말은 쌓였다. 결국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보았다. 전 남편과의 메시지. 배신이야. 지은은 소리쳤다. 민지는 설명했다. 도움이 필요했어.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해. 이 다툼은 관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은은 집을 나갔다. 끝내자.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아, 제발.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가족은 그녀를 반겼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 없이 삶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저 민지 언니 사랑해.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지은은 결심했다. 아니야. 내 길 갈게. 그녀는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한편 민지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녀는 전 남편을 만났다. 도와줘. 하지만 만남 중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그녀는 돌아갔다.
부산 아파트에서 민지는 혼자 기다렸다. 지은이 돌아올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타났다. 언니, 미안해.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 재회는 쉽지 않았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편견, 내적 갈등이 여전했다. 두 사람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담사는 말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지은은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 생활은 어려웠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지은은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우리는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내적 평화. 지은은 말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민지는 대답했다. 내가 있으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독자는 생각하게 된다. 이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길인가?